안녕하십니까. 정경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신길동 유권자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정경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신경민 후보가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신경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경민 후보와 지난 보름여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활동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왜 민주통합당에서 신경민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지, 공을 들여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력도 훌륭하시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이곳 영등포 을지역의 지역 현안, 수건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마음가짐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하셨던 김정구 후보, 이경숙 후보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후보를 위해서 기꺼이 야권 통합에 앞장서 주신 통합진보당의 정호진 후보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영등포의 변화를 위해서 단결했습니다. 이제는 4월 11일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승리를 저희가 다짐은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쇠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고정 지지층이 한 30%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만만치 않다, 정말 박빙을 다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등포 을지역이 매일같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격전지로 부각하고 있는 이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투표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도 투표장으로 손잡고 이끄셔서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를 위해서 꾹 도장을 눌러주셔야 저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정체된 영등포의 변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영등포 지역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요, 자영업자들 울상입니다. 지역 인사 다니다 보면 문 닫은 상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장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엉망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형편만 나면 영등포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부님들, 어머님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이게 지역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10년 하셨던 권영세 의원님, 교육위원회에도 산업자원위원회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민생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여긴 유타운이 현안인데 국토해양위원회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대책을 마련하고요, 중앙의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안 했습니다. 그 노력 안 했습니다. 그러니 영등포 발전 잘 될 리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안 했으면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있는데도 못했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못했던 능력, 없었던
같은 능력 갑자기 만들어지겠습니까? 10년 동안 지역발전 등한시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잘하겠단 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11 총선은 MB정부 4년을 심판하는 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지체됐었던 영등포 발전 그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대변인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10년 동안 지체된 영등포 발전을 4년 만에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신경민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자꾸 짧게 하래요. 저는 한 10여 분 더 할 얘기가 남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영등포구를 교육혁신특구로 만들어서 공교육 발전시켜서 우리 어머님들 이사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교육연구 만드는데 앞장설 사람 누굽니까? 신경민 후보입니다. 변변한 도서관 하나도 없는 이곳 영등포구에 다목적 도서관 유치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신경민 후보입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비싼 카드 수수료 1.5%로 내리고 전월세 상한제 만들어서 우리 세입자 여러분들 이사갈 걱정 안 해도 되는 곳 만들고 유류세 낮추고 통신요금 낮추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 조금이라도 낮게 해드릴 사람 우리 민주통합당이고 민주통합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바로 우리 신경민 후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월 11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4월 11일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요 위대한 서울 시민의 힘으로 위대한 영등포 구민의 힘으로 위대한 신길동 주민의 힘으로 서울을 바꾸고 영등포를 바꾸고 그리고 MB 정부를 교체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조종환 비례대표 후보를 연단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도종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경민 후보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지해달라고 여러분들께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잠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서 좀 서 계시는데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샘바람이 불어도 꽃은 핍니다. 백목련 예쁘게 피고 개나리 화사하게 핍니다. 며칠 더 있으면 여의도의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꽃샘바람,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우리에게 아주 훈훈한 봄바람을 가져다 줄 사람 신경민 후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따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개념의 앵커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분이십니까? 클로징 멘트 얼마나 멋지게 우리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습니까? 그러나 이 신경민 앵커의 이 멋진 클로징 멘트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분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짧지만 촌철살인의 멘트가 이분이 용기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분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렇게 속을 후련하게 하는 짧은 촌철살인의 멘트가 나오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MB정부의 밑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앵커 쫓아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MBC에 광고 탄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고 어느 곳이 정의인지, 어느 곳이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인권을 지켜갈 사람이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경민입니다. 속 지키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그리고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텐데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응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초리를 대셔야 합니다. 권력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그 일을 정직하게 할 사람, 영등포의 신경민입니다. 이분이 혁신학교 유치한다면 합니다. 이분이 골목상권 지키겠다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하면 반드시 약속 지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이 나라 정치가 제기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나섰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경민 앵커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탐나겠습니까? 권력이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성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에 나섰습니다. 저분이 권력이 부족해서 여기 왔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걱정되고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일에 나섰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투표장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여러분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권력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시고 신경민을 국회에 보내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시고 전 여성단체 상임대표이시며 현 중앙당 구하라 유세 단장이신 남윤인순 비례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남윤인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민생과 정치를 구하라 여성 유세단이 여기 앞에서 율동하고 가는데 보셨습니까? 예, 우리 여성들도 우리 정말 훈남이신 기호 2번 우리 신경민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경민 후보님 이 지역에 나가라고 제가 많이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꿈꾸면서 함께 결합했던 그런 동지입니다. 우리 신경민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할 때 멘토단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당시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 우리가 선택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됐죠? 그리고 비정규직 정기적으로 전환됐죠? 여러분들의 투표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령연금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9만 원 받고 계신데요. 앞으로 1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반값 생활비 약속했습니다. 우리 생활비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기름값 많이 들어가죠? 통신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다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는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뉴스를 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 민주통합당이 이 약속 저는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등포 유권자들이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지금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그거 다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호 2번 신경민 꼭 여러분들이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옆으로 가주세요. 후보님 앞에 좀 나오세요. 앞에 왜 앞에 서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명숙 신경민 영등포 의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흘 후에 4.11 총선 때 누구 찍으실 겁니까? 2번 찍으실 거죠? 여러분 이번 4.11 총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을 주민들이 앞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희망찬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셔야죠. 그러면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를 19대 국회에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신경민 후보는 개념 앵커입니다.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개념 앵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명박 정권 4년 하에서 너무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부 4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 대란이었습니다. 서민 경제가 짓밟혔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1% 부자들에게는 100억 원에 가까운 10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왕창 깎아줬습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4년은 국민을 사찰하는 공포정치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을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온라인 뒤지고 이메일 뒤지고 전화 도청하고 사생활 파헤치고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 4년 하에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영등포을에서 새누리당 또 찍을 겁니까? 새누리당 찍으면 부자 정치 계속됩니다. 국민 사찰 계속됩니다. 이런 세상에 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호 2번 신경민 이분은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이 민주통합당 영입 1호로 신경민을 영입했습니다. 여러분, 영등포을에서 신경민 후보를 당선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당선시켜 주실 거죠? 여기는 야권연대 후보입니다. 우리 오다 보니까 언덕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 연대가 함께 행진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나리와 진달래 꽃이 만발해서 이명박 정권의 혹독한 겨울을 몰아내고 개나리 진달래의 봄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전에 뉴타운 바람 때문에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왕창 망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뉴타운 지금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죠? 영등포을에도 10개가 넘는 뉴타운이 있는데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신경민 후보와 함께 영등포에 있는 뉴타운 문제 주민의 의견 경청하고 여러분과 깊이 의논해서 여러분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은 간판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간판 바꿔도 합니까?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손님들이 들끓고 손님에게 인기가 있는 가게는 간판 안 바꿔도 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으로 바꿔단 것은 그동안 너무 서민을 짓밟고 그동안 너무 부자들만 위하고 그동안 너무 국민들을 못살게 했기 때문에 선거 때 표를 달라 그러기가 뻔뻔스러워서 간판 바꿔단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파란 옷에서 새빨간 옷으로 간판을 잠바를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옷 갈아입는다고 속살이 검은살이 흰살 됩니까? 어르신, 호박에 푸른 줄 친다고 수박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라당 그대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 4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찍었을 때 도덕성은 없어도 경제는 하나 살려주겠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찍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서민들이 너무 못 살게 됐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집세 올랐죠? 통신비 올랐죠? 기름값 올랐죠? 등록금 올랐죠? 가계 부채 926조.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청년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시면 제가 우리 신경민 후보 모시고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투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족한 돈이지만 2배로 기초노령연금 올리고 수급자 80%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투표 꼭 하십시오. 그래야 서민경제 살아납니다. 우리 물가 내리겠습니다. 통신비 휴대폰 안 가지신 분들 없죠? 한 가정에서 평균 14만원 정도
여러분 가게에 상당히 주름살이 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비와 가입비, 문자 메시지비 다 폐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고 기름값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반값으로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통합당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복지를 하겠다고 하고 민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생을 파탄낸 정권이 이제 선거 때가 돼서 민생이라고 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복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가짜 복지입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일당이 되면 민생 경제부터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여신 평화를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불안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여러분께서 민주통합당 지원해 주시면 그 힘으로, 야권연대의 힘으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정권교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명숙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의 영입대상 1호가 바로 우리 신경민 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신경민 후보가 지는 것은 바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 사람 앞에 100표 신경민 후보 투표합시다. 여러분, 이 바람을 불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명숙 대표님께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등포울 지역위원회 당원 동기들과 유권자 여러분께서 오늘 한명숙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반드시 당선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앵커가 있다면, 개념 앵커가 있는데 개념 탤런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념 탤런트, 권혜요 탤런트를 여러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야권연대 단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무대에 선 저는 배우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글쎄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배우이기 전에 먼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 키우시기 힘드시죠? 네,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을 걱정하시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낼까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방금 한명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권 심판의 의미도 있고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얼굴의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정당도 이념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함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호 1번을 믿으시겠죠. 또 어떤 분은 3번을 4번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서초동에서, 강남에서, 송파에서 1% 부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 찍는 거 저 100번 동의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토건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십조 세금을 땅바닥에 강바닥에 처박고 있는 그들 이해합니다. 왜? 돈 되니까요. 도와주니까요. 당연하죠. 찍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들을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1%십니까? 아닙니다. 1%십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투표를 합시다. 여성을 위한 투표를 하자고요. 좌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여성에게 온갖 보육과 교육과 가정경제까지 다 떠맡긴 이 사회가 온당하고 정당하다고 믿으신다면 1번 찍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육과 보육과 이것이 온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야권 단일연대 후보 신경민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투표입니다. 제발 남을 위한 투표를 하지 맙시다. 우리 그동안 수없이 해왔습니다. 저 사람 보내면 뭔가 해줄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찍으면 무슨 국물이나 튈 것 같습니까? 그리고요, 이번 투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들을 찍는다면 이제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이, 시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투표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당 대표님 계시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 민주당 안 좋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속상했고요. 이가 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죄송하게도요. 왜냐면 너무 허망할 정도로 속상한 일이 많았죠. 네. 자, 오늘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신경민 후보에게 거는 저의 무게감은 이렇습니다. 야권 통합, 민주 통합, 통합의 의미로서 이분의 무게를 가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 안에는요, 단순히 정치권의 통합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모든 이들의 함께 뜻을 모은 그 통합입니다. 우리의 열망을 담은 통합입니다. 민주당이 미우실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잠시 노란 옷을 입고 있지만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서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 만약 지난 4년이 행복하셨다면 1번을 찍으십시오. 이 사회가 온당하고 정당하고 정직하다면 1번을 투표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머슴을 오늘 신경민 후보를 통해서 머슴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특히 청년들, 청년 유권자 여러분, 정말 청년과 학생 스스로를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이번에 우리는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반값 등록금 말만 떠들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 되자마자 이미 반값밖에 안 되는 서울 시립대학의 등록금을 다시 반으로 깎았습니다. 이게 100만원대 등록금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실천과 논리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이 복지인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복지를 떠들고 있죠. 조심하십시오.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제한된 경제적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모두가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회에서 이 경직된 남과 북의 관계를 다시 화해의 무드로 들어서 끝도 없는 이 밑도 끝도 없는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이 군비 경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복지, 무료 의상, 무료 교육, 무료 보육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세력에게 투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투표이고 어머니, 할머니, 학생을 위한 투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념 앵커 신경민, 우리 개념 탤런트 우리 한명숙 대표님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신경민, 한명숙, 권혜유, 신경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그 비례대표 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선미, 우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진선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소개를 해주실 때 항상 미스코리아 진선미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스코리아가 싫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민주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코리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계신 신경민 후보님을 꼭 국회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명숙 대표님 또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신경민, 한명숙, 신경민, 한명숙.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숙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한 유권자 여러분, 이제 한명숙 대표님은 떠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개념 앵커 영등포의 희망 기호 2번 신경민 후보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신경민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존경하는 김영호 전 구청장님 함께 소개해드렸죠. 김영수 구청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 구청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구청장님은 존경하는 여러분의 구청장이셨는데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잘 짐작하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불행하게 구청장 더 못하시게 된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김종구 전 후보, 저랑 같이 경험을 했던 김종구 전 후보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단에 못 올라왔습니다만은 김종구 후보 저희에게 단일 후보로 전략공천으로 저에게 내려온
저를 흔쾌하게 받아주신 점 김종구 후보에게도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해드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기자 하신 거 잘 아시죠? 요새 MBC, KBS 어떻습니까? 뉴스 제대로 못 보시죠? 최일구 앵커 이 자리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일구 앵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구 앵커는 제가 선배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최일구 앵커 여러분 보십니까? 못 보시죠? 최일구 앵커 보게 해드리려면 저를 좀 국회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이 앞에서 연단 아래에서 인사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최일구입니다. 최일구 보고 싶으시면 저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저씨, 나 한마디 있어요.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있잖아, 전라도 술대 고양이거든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아닙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을에 오게 된 기구한 사연을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4월 13일 제가 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영등포 을에 오게 된 운명을 갖기 위해서인지 저는 짐작을 못했습니다만은 3년 전 4월 13일 9시 뉴스 진행을 마지막으로 뉴스를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다람쥐!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4월 11일 그리고 4월 13일 비슷하게 겹치죠?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겠습니다. 4월 11일 선물을 주시면 제가 4월 13일 쫓겨난 3년 전 쫓겨난 선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금 정권은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찰했습니다. 김종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우리 옆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찰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찰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찰을 하는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국민을 위합니까? 아니요. 사찰을 하는 정권은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합니까? 아닙니다. 사찰을 하는 정권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시면 1번을 찍으시고요. 그 말을 믿지 않으시면 몇 번 찍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방송에서 뉴스 제대로 보고 싶으시고 무한도전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를 찍으십시오. 제가 방송 청문회 하고 나쁜 짓 한 사람들 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방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무한도전을 못하게 한 사람은 바로 저를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믿습니까? 방송은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방송은 MB의 것이 아닙니다. MB의 것은 없습니다. 방송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맘대로 앵커를 몰아내고 앵커를 방송을 못하게 하고 무한도전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드라마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겁니까? 방송은 여러분의 것이고 저는 반드시 방송을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의뢰 지역구 대표는 국회를 갖고 있는 지역구라는 점에서 거짓을 하는 정치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의뢰 지역구는 종로보다도 강남보다도 그리고 어느 지역구보다도 정치인, 신뢰의 정치인, 믿음의 정치인, 거짓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을에 부끄럽지 않은 영등포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등포을의 국민과 서민과 구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의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쫓겨난 이유가 원칙과 약속과 신뢰를 얘기하다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정치인이 돼서도 그 약속과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의도가 국회 1번지가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차 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차 타면 택시 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자전거 타고 와도 얼마 안 걸립니다. 왜 못 옵니까? 저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뉴타운 문제 다 구역마다 다르죠. 이 뉴타운 문제 여러분과 소통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소통해서 가장 좋은 안, 주민들의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드릴 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잘하면 주민들이 돌아옵니다. 주민들이 만족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의도에도 뉴타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영등포구,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박수하세요.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박원순 시장, 좋은 의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좋은 나라, 합리적인 나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등포,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국가,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4월 11일에 좋은 선물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